옳은 소리, 성지가 된 광화문. 김서구 칼럼. 2023년 3월 7일.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은 기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는 태어나서부터 가난을 겪지 않았기에 원래부터 한국이 잘 살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은 특히 1980년대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시기라서 취업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반정부 운동하느라 공부를 안 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투사라고 자랑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독재에는 외면해 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모르는 채 합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라고 합니다. 핵심 그룹은 아직도 전향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 세력의 6.25 남침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휴전 후 70년은 세계 유례없는 선국의 역사였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가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불어넣고 온 국민이 피와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 시기에 북한에 먹힐 뻔한 위기를 두세 번 겪어야 했습니다. 노무현 시기와 문재인 시기가 특히 그러했습니다. 한때 적화는 되었는데 통일만 되지 않았다고 애국 시민들이 소리 죽여 수군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낸 것은 두터운 시민사회의 존재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부, 가족, 시장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이었고 경제가 허약했던 시기에는 시민사회의 영향도 미약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함께 커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나타났고 그 양태는 정치, 경제, 사회, 학술, 문화, 인권, 자선, 체육, 친목을 비롯하여 다양하였습니다. 물론 반정부 운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시민사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 자유시민 세력이 남북 좌파의 합작에 의한 공산화 위협을 막아낸 것입니다.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하여 나라를 망치려던 무기를 시민사회가 저지한 궤적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자산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친북 세력은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끈질기게 국가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햇볕 정책은 공산권 몰락의 대세에 따라 곧 무너질 북한 정권이 소생하도록 숨통을 터주었습니다. 대북 송금과 식량 원조는 북한 주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핵미사일과 같은 치명적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고를 터집잡아 본격적인 반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미운동이 없던 유일한 나라였던 한국에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헐적이던 반미 시위가 길거리를 점령하는 조직적 반미운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는 갑작스러운 사태 전개에 놀랐습니다. 급기야 북한 정권에 먹히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0월 4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 30만 시민이 운집하여 국가보안법 사수와 친북 반미 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말없는 다수 국민이 나라 수호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반미 운동의 확산이 친미 인사라고 알려진 김대중 시기에 시작된 걸 미국은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클린턴 백악관이 크게 환호하였으나 점차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 초에
백악관을 방문한 김대중이 햇볕 정책을 설명하려 하자 디스맨이라는 호칭으로 냉대하였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선전선동이 크게 작용하고 가짜 뉴스가 여론을 좌우했습니다. 많은 선전선동 행위는 검증된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 그 결과를 고치기는 매우 힘듭니다. 가짜 뉴스에 의한 선전선동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김대엽의 가짜 뉴스나 드루킹의 여론조작 사건이야말로 대표적인 범법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소위 광우병 파동으로 시내 중심가가 3개월 이상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이명박을 그 위세에 몰려 북악산에 올라가 아침 이슬을 부르고 식물정부로 전락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되자 다시 촛불 데모라는 선전선동으로 탄핵을 유도하여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 핵심 세력이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연합이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단이 작용한 것은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겁했던 자유시민들이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광우병 사태나 박근혜 퇴진 촛불난동에 대해 방관하던 자세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시작한 문재인 정권이 북한 독재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리한 탈원전 추진, DMZ 방어시설 제거, 한미작전 통제권 조기 인수 추구 등 북한 정권이 좋아할 정책들을 보고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하였습니다. 6.25 당시 낙동강 전투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숙해진 자유시민들이 2017년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들어 나라를 지키자는 국민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 참가자는 70대, 80대의 은퇴자들이었습니다. 꼰대라고 불리는 그들이 실은 한국을 세운 주역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군에서, 학계에서, 정부에서, 언론계, 문화계에서 피땀을 흘렸던 역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자부심을 가진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자생적 시민단체가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입니다. 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장에 나와 공산화를 막기 위한 대중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주요 언론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통제의 지뢰에 겁을 먹고 상당 기간 수만 명의 광화문 집회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좌파의 촛불 집회는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던 언론이 자유시민 세력의 집회는 외면한 것입니다. 그 애국 세력이 지난 대선에서 0.73%의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이 당선되도록 기여한 것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노인혁명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4.19 혁명을 주역했던 그들이 성공한 대한민국을 북한 정권의 송두리째 바치던 조국 주사파의 업무를 막는데 버팀목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몸은 비록 늙었어도 마음은 청년과 같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내려는 열정은 변함없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공산화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연못에 가득한 잉어떼를 김정일의 마수가 그물로 잡았으나 뒷심이 허약하여 무트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주저앉도록 만든 셈입니다. 김정일의 공산화 꿈을 좌절시킨 힘은 산업근대화를 통해 성장한 대한민국 시민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내건 민노총과
이재명 지지 세력이 용산 삼각지를 휩쓰는 걸 막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가 예뻐서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의 공략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를 신봉하고 법치주의 사회를 추구합니다. 땀 흘려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하는 일도 없이 국가 재정을 축내는 성심성 공짜는 원하지 않습니다. 건설노조와 같이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원래비를 뜯어내는 부당한 관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난동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부정과 부조리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MZ 세대가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해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북한인권 시민연합 이사장, 전 통일원 차관, 출처 펜 앤드 마이크. 이상 2023년 3월 9일 아침에 보내드린 옳은 소리, 성지가 된 광화문이라는 전 통일원 차관 김석우의 명 칼럼이었습니다.